자, 교재는 746페이지 무죄 판결입니다. 자, 조문을 봅니다. 자, 피고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두 번째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거나 했을 때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죠. 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거나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그쵸? 그 다음 책임 조각 사유가 있거나 했을 때를 말한다. 밑에 CF는 참고로 봐두시고. 자, 판례봅니다.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별표를 쳐보세요. 첫 번째에서 위헌 동그라미, 그 밑에 위헌 동그라미. 그 페이지가 당초부터 헌법이 위반되거나 위반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헌법 불합치 동그라미.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법률 위반을 했어요. 법률 위반 제 몇 조, 제 몇 항 아시겠죠? 이렇게 할게요. 갑으로 바꿀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 A라는 법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몇 조, 제 몇 조, 제 몇 항에 위반했다 이런 말이. 근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잠시 재판 스톱합시다. 이 법률이 좀 이상하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좀 심판을 좀 받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을 심판을 지청해요. 누가? 판사가.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거요. 당신 말대로 나도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당해법관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일단 재판은 정지하고요. 재판은 정지시켜놓고 위헌 법률 심판을 지청해요. 그래서 헌재가 이걸 받아들여서 심사하겠죠. 심사한 결과 어떤 결정 났어요? 위헌 결정 났어요. 위헌 결정. 맞다. 당신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률 제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때리게 되면 그 조항이 형벌조항이라면 그 법률이 태어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날, 그쵸? 그날까지 소급해서,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상실시켜버려요.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률 조항은 여기서 갑이 A라는 법률 제 몇 조 제 몇 항을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몇 조 제 몇 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 때렸기 때문에 이 제 몇 조 제 몇 항이 만들어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법률 조항을 없애버려요. 확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 법률 조항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던 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당해법제를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은 애당초 이 법률 조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뭐다? 무죄다. 무죄. 면소가 아니고 무죄다. 이거 형법 시간에 많이 나오죠. 형법 시간에 죄형법정주의 할 때 아주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할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해서 유력을 상실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무슨 판결 때린다? 여기 당해법제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쵸?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무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 여기까지. 이건 뭐냐면요. 세 번째 줄은 뭐냐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거나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1조 2항 있죠. 1조 형법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한다? 형법 제 1조 2항을 가보면 범죄 당시에는 자 보세요. 이거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법률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행위시, 범죄 행위시에 A라는 법률 위반을 했는데 재판받는 도중에 이 법률이 폐지가 돼버려요. 이 법률 A라는 법률 제 몇 조 몇 항이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받을 당시에는 이 법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때 내리는 판결이 면소 판결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즉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가 되었을 때 특히 요 폐지가 되었을 때 그때 폐지가 되었을 때 무슨 판결 때린다? 면소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위에 거와 다르죠. 위에 거 위헌 결정 받은 것은 뭐다? 법률이 제정 시까지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애당초 이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만 밑에 면소 판결은 뭐예요? 면소 판결은 범죄 당시에는 법률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재판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 법률이 폐지가 됩니다. 그쵸? 어떠한 이유로 폐지가 되는데 그때 폐지가 될 때 내리는 판결을 면소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헌 결정일 때는 두 번째 줄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는 무슨 판결 때린다? 적을까요? 요 말이 무죄 판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면소 CF 면소 판결 때린다고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밑에 불합치도 마찬가지예요. 불합치도 여기서 요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왔을 때 헌재가 여기 위헌 결정 때리든지 쭉 내려와서 여기 쭉 내려와서 헌법 불합치 결정 때리든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해서 법률 조항을 애당초 처음부터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죄 판결 때린다. 무죄 미칠 자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인데 그 개정 시한을 둬요. 언제까지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그때까지 만약에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 조항은 무효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개정 시한을 두고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개정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때까지 소급 적용해서 효력을 상실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무죄 판결 때린다. 아시겠죠? 자, 재심 사건 볼게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가 됐대요. 재심 판결 당시 폐지가 됐는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위헌랑 비슷하잖아요. 사안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면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됐죠? 요 판례 하나, 둘, 셋, 네 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 말했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또는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또는 보강 증거가 없을 때 등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 그렇죠?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압수물 존재만 갖고서는 뭐다? 압수물의 존재만 갖고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랬네요. 시험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좀 기억만 해두시고 됐고 판시 방법 봅니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는 무죄 이렇게 기재하겠죠. 좀 나눠서 볼까요? 자, 일제가 있고 밑에 수제가 있죠. 수제는 쉬워요. 특히 이제 실제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일 때 그 무죄 일부가 무죄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무죄를 때리면 됩니다. 자, 이 일제 나와 있죠. 일제 중에서 포괄일제는 소송법상 하나의 범죄고 요 상상기 경합범도 수제예요. 수제지만 이 소송법상 일제로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상경이라든지 이 포괄일제는 소송법상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분 사실이 무죄라 하더라도 하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 하더라도 무죄로 판시할 수는 없고 유죄 부분에서 그 이후 부분에서 무죄라고 하는 부분을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8가 나옵니다. 자, 포괄일제 나왔죠? 밑에도 포괄일제죠? 자, 일부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가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일부가 무죄가 판단된다라고 할 때 이는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왜 나와 있죠?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유죄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만 설치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머지 거 없고 시험은 왼쪽 페이지가 더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효력 볼게요. 자,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력이 발생하며 종국재판이기 때문에 당해 신급에서 종결된다. 자, 항소권 발생하고요. 영장은 효력이 상실되죠. 재심 얘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결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이 발생한다. 자, 형사보상사항이 나왔네요. 자, 무죄 판결 받은 자가 미결국을 만약 당했다면, 그쵸? 이걸 당했다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이 시효가 나왔는데요. 이 시효 좀 알아두세요.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고 이 숫자 잘 나오니까요. 숫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교재 저 뒤에 가면 페이지 776페이지 나와요. 776페이지 거기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법 조항에 판결 공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일단 끊고 자, 다만 그 피고인이 그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러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자,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지만, 그쵸? 검사는 상소할 수가 있다. 상소 파트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피고인은 상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가 없죠. 뒤에서 따라 배울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 판결 나왔어요.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구성권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거나 했을 때 무죄 판결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요 심신상실은 뭐죠? 심신상실은 책임조각사유죠.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가 있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검사는 치료 가물을 독립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건 뭐죠? 이건 보완 처분이죠. 보완 처분이에요. 형벌이고요. 그렇죠? 보완 처분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이게 있다면 보완 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완 처분의 한 형태인 치료 가물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재범이 가능하다면, 그쵸? 재범이 가능하다면 치료 가물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친구를 풀어줄 수 없죠. 그쵸? 이 또라이를 풀어주게 되면 또 도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친단 말이에요. 그쵸?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쵸? 치료 감호소로 보내요. 치료 감호소로 보내서 정신 감정을 받고 치료 감호를 하죠.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이것도 형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관할 위반 판결. 이건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저 맨 앞에서.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법조문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관할권 부존재 볼게요. 피고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다 그랬고, 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을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자, 법전 볼까요? 자, 피고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번, 3번 읽어보시고.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있는데 요 조문 한번 받으세요. 1항 체크하시고. 이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관할 위반 선고를 때려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관할 위반 선고를 안 때려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이 관할 위반 이 제도를 둔 것, 토지 관할 제도를 둔 것은 이 피고인의 출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편하다, 나 여기서 재판받는 게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쵸? 관할 위반 선고를 하는 것이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고 사건의 진술 전에 하는 것이다. 진술 전 동그라미 치시고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효력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발생하고 종국재판이기 때문에 당해 신급에서 종결되고요. 재기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재판이 확정되면요. 형식적,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형식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 제기 가능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것만 됐고 앞서 다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이 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 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나와 있지? 공판조서라든지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은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밑에 공소기각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